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숭아밭을 들렸습니다. 오늘이 11월 7일입니다 자, 10월달까지 수확을 다 끝마치고, 그리고 10월달에서 11월달에 수확을 끝마치고 또 마무리 작업을 또 해야 되는 몇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숭아밭을 들렸는데, 자, 이 시기에 복숭아뿐만이 아니고 뭐 자두, 사과는 아직까지 수확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 특히 복숭아나 사과는 지금 이맘때 몇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맘때 보면은 이제 낙엽이 서서히 지게 돼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낙엽이 서서히 집니다. 자, 초겨울 되기 전까지 낙엽이 지는데, 그 전에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됩니다. 자,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그 매개체들을 일단은 우선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저 보이시는 저런 유인권, 그리고 재배를 하다 보면은 병에 걸려서 떨어지는 과일들, 그리고 낙엽, 자, 이런 곳에 균이나 충이 이 월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균이 월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꺼내서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인선을 제거해 주시고, 땅에 떨어져 있는 과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낙엽은 어떻게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를 할 수가 없는데, 되도록이면은 나중에 로타리를 쳐서 땅에 묻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숭아는 10월 달까지 순나방이 가해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순나방약을 방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맘때는 이제 유리나방, 그리고 깍지벌레, 요런 또 병해충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균약하고 같이 이렇게 혼용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복숭아 같은 경우는 탄저병, 뭐 회성병에 관련된 균제나, 그리고 흰가루병, 이런 균제 약도 같이 살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수확이 끝나고 11월 이렇게 접어들면은 이제 밑거름을 준비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과수는 밑거름, 그리고 웃거름, 가을거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와서 해야 될 건 밑거름을 하시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특히 과수는 이 유기물을 뿌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유기물을 뿌리는 시기가 11월 달에서 12월 달 정도, 요맘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혹 2월 달, 3월 달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11월 달, 요맘때 아직까지 지온이 어느 정도 있고, 아직까지 습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요때 이 유기물은 밑거름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유기물은 분해되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맘때 미리 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땅이 얼기 전에 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료도 또 이제 밑거름에 비료를 합니다. 비료를 하는데 토양 검출을 해보는 게 우선적으로 좋지만은, 그 토양 검출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는 노지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비를 많이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비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석회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 퇴비를 하고 비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료 역시 이 땅이 마르기 전에, 건조해지기 전에, 아직까지 수분기가 있을 때 미리 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이맘때 비료를 못 뿌렸다 그러면은 이 겨울이 나고 땅이 녹기 시작할 때 빨리 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비료를 늦게 뿌려 가지고 신초가 발생을 해서 이 수정이 되면서 가지가 왕성하게 자랄 때, 그때 비료를 하게 되면, 늦게 비료를 하게 되면은 이 가지가 세력이, 수세가 좋은 게 아니라 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력이 너무 세져서 도장을 하게 되면은 이 과실 품질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이 낙과가 됩니다. 낙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료도 역시 좀 빨리 뿌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이분께서는 원래 이제 밑거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분께서는 광어 플러스를 쓰셨고 올해도 광어 플러스를 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스타도 같이 쓰셨습니다. 자, 골드스타는 싹이 나오기 전에 미리 또 조금 뿌려놨습니다. 자, 광어 플러스는 퇴비와 같은 유기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험 데이터로 한 73% 정도 유기물 함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분이 20%, 그리고 칼슘이 약 한 13%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분으로 만들어진 유기물이라 고농축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초가 발생하고 수정이 끝나고 초기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로 할 때 공급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과실 비대가 굉장히 잘 되고 칼슘 함량이 높다 보니까 물러지거나 썩는 발생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만큼 줄어들고 당도도 그만큼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세력이 예를 들어 수세가 굉장히 좋았으면은 광어 플러스 말고 골드스타도 괜찮습니다. 골드스타는 골분이 3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 도장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꽂는 분화가 잘 되기 때문에 과실 낙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수세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바천 골드스타도 괜찮습니다. 자, 광어 플러스는 예를 들어 자, 광어 플러스는 12량이 300평당 10포 정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퇴비를 쓰셨다. 자, 퇴비를 쓰셨다 하는 분들은 300평당 5포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5포만 쓰셔도 광어 플러스 효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퇴비를 안 쓸 경우에는 300평당 10포 정도만 하시면 되고 수세가 그런데 굉장히 좋았던 밭은 300평당 8포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는 2년간 광어 플러스를 쓰셔서 올해도 좋았고 작년에도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도 결과치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이 밑거름으로 지금 광어 플러스를 쓰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농장주분을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고. 농장주를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네요. 예, 이제 뭐 수확을 아니 마무리를 언제 다 했어요? 저희는 늦게까지 나오는 복숭아는 없습니다. 여기 일찍 다 끝냈고. 6월 달에 신비 따고 네. 수왕 예. 그다음에 대월 애청중도 예. 8월 한 5일에서 늦어도 한 10일 안에는 우리 수확이 다 끝납니다. 저기는. 예, 일찍 끝나는 품 예. 정도만 거의 대부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복숭아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 원래 시세가 복숭아 시세가 뭐 복숭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시세들이 과일이 좀 나빴습니다. 그렇죠? 나빴는데 그렇죠.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작년 대비해서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침체되었잖아요. 예. 과일 시세가. 예. 정말 초반에 저기 수확 나올 시점에 7월 초에 예. 작년 대비 가격이 안 좋았어요. 예. 수확 같은 경우가 안 좋았는데 대월로 넘어가면서 대월은 작년 대비 가격이 더 좋았어요. 더 잘 받았어요. 예. 애청중도 마찬가지고. 예. 신비도 괜찮았고. 수확만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예. 나머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그럼 작년하고 거의 수확했을 때 거의 매출량이 별 차이가 안 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작년 대비 예. 수확이 매출 대비가 예. 한 90%까지. 90%면은 못 미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뭐 50%, 60%도 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선방한 거죠. 그 정도면은 굉장히 잘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예. 원래 뭐 사과는 지금 아직까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이 포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올해가 이게 과일 시세가 굉장히 안 좋은 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이런 해에 그 정도 매출을 올렸으면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원래 지금 이제 또 미끄럼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미끄럼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퇴비는 작년에 일체하지 않았어요. 네. 퇴비는 일체하지 않았고 예. 수세가 조금 뭐 보통이라든지 네. 약간 약하다 싶은 데는 예. 광어 플러스를 좀 광어를 뿌렸고, 좀 예. 수세가 보통인 데는 광어 예, 플러스 예. 뿌리고. 신비밥 쪽에는 예. 수세가 너무 세가지고 예. 골드스타라는 그 제품을 뿌리니까 예. 상당히 효과를. 낙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낙가 부분 예. 대월이 저 유명계통 쪽이라 갖고 낙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예. 현저하게 줄었어요. 아,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골드스타가 네. 골분이 30%가 들어있어서 아마 그런 영향도 받지 않았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골분이 낙가를 그게 인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인산 흡수율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꽂는 분화에도 좋고 낙과에도 그만큼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세가 조금 못하다 하면은 광어 플러스는 또 유기물 함량이 높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제가 그때 초에 여름에 한번 들렸었을 때 예, 예. 과실 크기가 다 일정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과일이 좀 예. 골랐어요. 과일이 크기가. 거의 크기 차이가 비슷비슷한 것 같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 지금 이제 또 서서히 이제 미끄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도 작년처럼 똑같이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예. 또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비료도 네네. 이제 또 수세에 맞게끔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올해 올 한 해 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과일 이 가격이 형성이 잘 안 된 해인데 그 정도면은 저는 그래도 그나마 성공을 했지 않았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말요. 예.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봉지가 보입니다. 봉지 저런 것도 원래는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 봉지 안에 월동할 수 있는 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지도 다 제거를 하셔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봉지도 원래는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월동하는 균과 이 충을 막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토양을 보면은 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비도 오고 이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은 스펀지 밟듯이 이렇게 푹푹 이렇게 느낌이 올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나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11월 말이 가까이 갈 때까지 비가 전혀 오지 않고 굉장히 건조하다 싶으면 이 땅이 얼기 전에 지금 요 보면은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프링쿨러를 충분히 수분 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땅이 습도가 높을 정도로 수분 보충을 한 다음에 이 겨울을 나면 됩니다. 그러면 땅이 저 위에는 얼어 보여도 안에 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동해나 냉해에 충분히 잘 견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양이 굉장히 건조해지면은 나무가 갖고 있는 당분이 소모가 돼 버립니다. 소모가 돼 버리면 이 마르는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동해나 냉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2월 초 들어가기 전에 땅이 굉장히 건조하다 싶으면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